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현입니다. 오늘 시장이 아주 양시장 다 모두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그 코스닥 시장이 4%대 폭락을 하면서 종가상으로는 이제 2년 넘게 잘 지켜오던 지수가 저점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패닉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증시가. 주말에 이제 영상을 올려뒀듯이 최근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역시 수급이 꼬이면서 전반적으로 투매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향후 어떻게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그 증시가 패닉에 빠졌던 일단 원인 중에 하나가 주말에 나왔던 이 트럼프발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에 앞으로 혜택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 발언을 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미중 무역 전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 무역 전쟁, 이것이 지금 계속 시장의 악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또다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상 이슈가 한국에도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이 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이제 패닉이 오늘 일부분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전에 나왔던 소식 중에 그 연합 인포맥스에서 나온 그 기사 내용입니다.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포트폴리오를 늘릴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이에요. 국내 주식 비중을 국민연금이 올해 말 전체 포트폴리오를 18%로 해서 내년에 이제 17.3%,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15%까지 줄일 거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고, 사학연금 같은 경우도 현재 22.4%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2024년까지 17.5% 수준까지 줄인다. 공무원연금 마찬가지로 22.7%에서 12%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일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연기금이 그동안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시장이 어려울 때 버팀목 역할을 주로 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기금이 향후 이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덜어내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장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두려움들이 오늘 시장에 한꺼번에 좀 올리면서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코스닥 시장이 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락 요인들을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폭락의 배경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진짜로 그렇게 그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냐? 올해 일단 모습만 보겠습니다. 과거 모습 다 돌려보기에는 뭐 시간이 그렇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이 투자 주체별 수급 동향을 보면 올해 한 해 동안 지금 아직 뭐 7월 달입니다만 연기금이 기관 중에선 유일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마저도 순매도 기조를 유지했다면 우리 증시는 이미 코스피는 2000 다 깨졌을 거고요. 코스닥은 500도 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좀 사줬기 때문에 버텼던 거고요. 자, 그만큼 버팀목 역할을 했는데 특히 최근에 그 연기금의 흐름을 보면 보시다시피 종합주가지수가 바닥에서 지금 빌빌거릴 때 연기금이 오히려 수급에 버팀목 역할을 해줬고요. 자, 코스닥 경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올해 어려운 수급에서 연기금이 그 수급을 받아주면서 마찬가지로 버팀목 노릇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기금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함께 다 시장에 전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천진이 이제 작년도 10월 이후부터 이제 그 방송을 할 때 계속 언급을 드렸듯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나마 지금 미국 시장이 독약청청하는 것은 역시
이 돈발의 힘인 겁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연준을 압박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풀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 미국 시장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쨌든 이 버블의 정점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한번 크게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그런 것들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제 정세도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쪽이 아닌 불리한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투자자니까 냉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냉정한 그 시각을 갖고 시장 자체에 대한 판단을 냉정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차트 흐름 보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종합주가의 위치부터 좀 보죠. 자, 종합주가 지수가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최근 저점도 깨고 이 5월 달의 저점을 또 확인하려고 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2000포인트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자, 지난번에 이 쌍바닥을 만들고 미국 증시가 V자 만든다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바닥이 다 완성이 돼서 결국 미국 증시 따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도 쌍바닥을 또 만들고 올라왔는데 이 고점에서 결국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또 빠져버리고 그리고 반등했는데 이 고점도 못 오고 다시 여기서 되밀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시장은 취약한 거예요. 미국 시장이랑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돈을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 오로지 그 트럼프의 진짜 묻지마 투자식 돈 풀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는 전 세계 돈이 다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는 그럴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상황 자체가. 자, 그런 상황이니까 이 박스 안에서 갇혀 있는데 이번에 이 박스의 하단부인 이 1984를 깰지 안 깰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최근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해서 이 자리가 꼭 지켜지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도 결국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린 펀더멘탈적으로 취약한 점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뭐 미중 무역 전쟁도 부담인데 이제 한일 무역 전쟁까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탈도 좋아질 수 있는 환경보다는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면 자, 종가상으로는 지난번에 이 6,617을 깨진 않았습니다만 2년 전 그 저가를 다 깨버린 겁니다. 종가상으로는요. 아직 그 저점인 이 617을 깨진 않았는데 이 자리까지 깨면 이제 저가도 깨게 되는 거죠. 종가가 아니라. 오늘 4%그 폭락이 나왔는데 이미 뭐 예고가 좀 됐다라고 보여지죠. 코스닥 마찬가지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고점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 N자형을 보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의 끝자락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을 이끌었던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천진이 설명을 드렸듯이 바이오주들이 뭔가 진짜 1조짜리 대박 그런 계약을 해도 과거처럼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바이오에 대한 실망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전해지고 경계심이 크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이 계속해서 그 계약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그때처럼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다 그런 것들이 다 사그라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다 5G 관련주들을 그 덕분에 그나마 반등할 수 있었었고 그런 것들도 역시 제한적인 그런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역시 지수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역시 군데군데 그 테마주들이 형성되면서 트레이더들에겐 기회를 줬다는 소리입니다. 아마 이 개인 투자들 중에서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 한해서만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10월달 이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비중 조절 잘 하시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던 거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재들이 나와서 그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장을 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못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잘 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미국만 혼자서 저렇게 독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독주도 결국 정점을 찍을 때 반대급부가 상당히 무서울 겁니다. 돈빨의 힘이 진짜 좋아서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돈빨의 힘도 이제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진입하고 있다. 심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중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정말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반등 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주말에 현재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했듯이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최대한 낮춰서 트레이딩에만 집중한다라고 설명을 줬었죠. 지금도 그 전략은 유효합니다. 비중을 낮춰서 장중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고 오늘도 모나비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종목이 없었다 그러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도 지금 일본 규제 관련해서 한일 무역 전쟁으로 그런 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나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든 내일부터 급반등이 나오든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안전하게 트레이딩 하려면 역시 5G 관련들을 보셔야 될 겁니다. 지수가 급반등하면서 올라온다 그러면 5G 관련주들을 보시고 일단 뭐 대장주인 KMW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잘 나갔던 종목 중에서 서진 시스템이 지금 고점에서 지금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떨어지는지 지수가 반등할 때 수급이 붙는지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5G 관련주 중에서 자 오이솔루션 마찬가지죠. 지금 급등해서 지금 고점에서 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과연 어느 쪽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코스닥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5G 관련주 쪽에서 수급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 5G 관련주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KMW는 여전히 지수랑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낙폭과대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낙폭과대주를 하더라도 5G 관련주 중에서 못 갔던 종목들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소리입니다. 자, 에이스테크라든지 조금 전에 보셨던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제 원래 자리에 다시 온 뭐 삼지전자라든지 자 오늘장 버텨줬던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솔리드가 또 쌍바닥을 만들면서 탈출할 수 있는지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고 같은 낙폭과더라도 5G 쪽에서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관심 있게 보고 그 종목에서 이제 수급이 붙는 것을 확인하면 그럴 때 빨리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번 지수 급락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보시면 급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던 아니면 내일부터 다시 또 급반등이 나오던 그러나 어쨌든 뭐 하락을 하던 하락을 하지 않던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5G 쪽에서 형성이 되지 않으면 반등도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5G 쪽의 대장주들의 흐름 그리고 5G 관련 쪽에서 낙폭과대들이 과연 수급이 강하게 붙는지 그쪽에서 수급이 붙지 않으면 반등이 나도 굉장히 미약하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시장 대응 방법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같이 그런 폭락장에서도 한일 무역 관련해서 반사이 기대주들 모나미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상한가에 갔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테마가 되니까 상한가에 가는 거고 수급이 붙으니까 가는 거예요. 대력들이요. 그러면 역시 이번에 한일 무역 관계가 뭔가 협상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수급이 이쪽에서 붙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역시 또 장중에 장 막판에 또 재료가 나왔던 램 테크놀로지도 상한가 말지 못했습니다만 상한가까지 또 어,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쪽에서 그러니까 한일 무역 관련해서 이 반사이익 기대주들의 수급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요. 자, 명성 TNS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 빠지지 않았습니다. 갭으로 떴는데 아주 급락하지 않고 여전히 수급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촌화학은 지금 쌍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쌍고점의 매물 놓은 시점까지는 또 기다려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경인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3,400억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차익 실현이 다 나오면서 밀리지 않고 꼬리 달고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뭐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결국 다시 이 변동성 축소 이후에 수급을 만들면 그럴 때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종목들은 좀 많이 힘이 빠져 있죠. 특히 이제 후손 같은 종목들은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바닥까지 왔습니다. 또 바닥까지 오게 되면 저점이 형성되면서 또 저가 수급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동진세미캠 마찬가지로요. 그런 그 원래 이제 선발주자들이 지금 대부분 다 쉬어가면서 물량들이 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변동성을 축소시킨 다음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되면 그럴 땐 또 트레이딩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료가 아직도 살아는 있는 거니까요. 단지 이제 수급이 꼬여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급이 개선되는 시점, 그러니까 역시 장중 트레이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런 걸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 이쪽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 탄소 섬유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 소재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재 관련 분야들 계속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킵해놓고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패닉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